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전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세요. 일단 앞에 있는 4장의 이미지에 주목해주세요. 가장 왼쪽부터 돌고래, 곰, 말, 토끼입니다. 4장의 그림 중에 질문자님의 4명과 가장 비슷한 것 같은 동물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소리만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돌고래는 파도 치는 바다 위에 돌고래가 뛰어오르고 있고요. 뒤에는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어요. 두 번째 곰은 일단 장소는 사막이고 시간은 새벽이고요. 세 번째 말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배경은 보름달 뜬 한밤중입니다. 네 번째 토끼는 풀숲에 숨어 있는데 키가 작은 풀숲에 숨어 있어요. 시간은 평화로워 보이는 오후입니다. 그럼 4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의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3초 뒤에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해석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돌고래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을 상징하는 카드 5장 뽑을 거고요. 상대를 상징하는 카드 4장 뽑겠습니다. 우선 돌고래는 구원자 카드예요. 막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사람 잡아먹는 팔자다 이런 무서운 말이 나오잖아요. 질문자님은 그와는 반대로 사람 살리는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도 어쩌면 사람을 돕는 쪽으로 자꾸 흐르게 되고요. 질문자님이랑 같이 있으면 옆 사람들이 이래저래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보통 타고난 기질은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질문자님의 기질 먼저 보겠습니다. 현명하고요. 논리적이에요. 같이 있으면 뭔가 안정감이 들고 별거 없는데 믿게 되는 사람 있죠? 질문자님이 하시는 말은 의심이 되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알려주면 딱 그걸 기억해놨다가 다른 일을 하실 때 또 잘 써먹기도 하고, 어떤 방법, 루틴만 제대로 알게 되면 금방금방 따라 하기도 하고 적용도 잘 하시고, 뭔가 하나를 배우더라도 실용적인 거, 효율적인 거,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하고요. 네 편, 내 편도 확실해요. 그래서 한번 딱 저 사람한테 실망했다, 다시는 상종하기 싫다 그러면 같이 활동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냉정한 편이고, 질문자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잡이 없어 보인다, 여유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근히 연애를 하실 때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져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질문자님이 만나는 상대분마다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져준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둘 사이를 봤을 때 타인이 볼 때는 질문자님이 관계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질문자님 사실 마음속에 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약간 봐준다는 느낌? 이해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고, 상대방한테 웬만하면 싫은 말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번 마음먹으면 얄짤없어요. 일단 내 마음속에 저건 아니다, 저건 절대 하기 싫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누가 옆에서 살살 구슬려도 잘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막 내 것까지 욕심내는 사람들 보면은 딱 막아서기도 하고 야무져요. 자신의 영역 확실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이런 행동은 진짜 싫다 하는 게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성들은 아마도 호탕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질문자님 같은 스타일에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자기 만족이 높은 약간 사랑꾼 느낌이 드는 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자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또 사랑하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사랑꾼처럼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자체가 자기 만족인 거라서 이분들에게 막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그러면 이 상대분은 정말 자기가 가진 거 모두 다 빼서 헌신하는 타입일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일 쪽을 보면 무언가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이 만드는 일 쪽일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뭔가를 관리하고 만들고 정돈하는 쪽일 수도 있지만 숫자나 어떤 정보를 관리하는 일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직업들도 고정된 직업은 아니고 이분은 정말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직업이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능력이 막 특출나서 집안을 먹여 살리고 그렇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바탕, 집안의 지원이 좀 뒷받침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책임감이랄까? 내가 더 성공해서 부모님에게 보답해야 되고 내가 꾸린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한데 본래 성향 자체가 일단 안정적인 것만 쫓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모험하는 것도 재밌어 하고 안 해봤던 거 이것저것 해보고 남들 눈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만족하면 또 거기에 충실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창작하거나 또는 직업이 여러 번 바뀌거나 자신의 일을 계속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될 거고요. 나이는 질문자님과 또래, 동갑이 가장 강력한데 그냥저냥 친구 관계, 그냥 알던 관계에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지원해주는 바탕이 좋고 조금만 잘했다고 해주면 자기가 가진 걸 모두 희생하는 사람이면서도 너무 진부하지 않은 계속 지속적인 재미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고 공사의 구분이 확실한 자신의 영역이 확실한 질문자님과 어우러졌을 때 또 두 분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뒷받침이 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에 대한 카드 5장 뽑을 거고요. 상대방에 대한 카드 4장 뽑을게요. 우선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신 곰은 직관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우리가 아는 곰은 겨울잠을 오래 자잖아요. 그것처럼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이때 동안에는 뭐 반응이 오지도 않고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뭔가를 하게 되면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딱 자기가 이제 해봐야겠다 싶은 시점이 오거든요. 그 시점에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성공하는 자수성가의 팔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 같은 분들은 억지로 뭔가 하기 싫은 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이분들의 천성이랄까 타고난 기질을 살펴보면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거나 별로 안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털털해요.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별 상관없거든요. 근데 친한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에는 약간 예민한 편입니다. 특히 내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나 때문에 뭔가 일이 어그러졌을 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것만큼 마음이 불편한 게 또 없어요. 이게 연애를 할 때에도 비슷한데 일단 내가 누군가와 별로 감정이 없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좋으면서도 뭔가 신경 쓸 것들이 늘어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좋은 점은 실속이 있다는 점이에요. 딱 내가 이번 기회는 잡아야겠다. 그럼 잡아채고 약간은 뻔뻔하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내 힘으로 해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질문자님이 누군가에게 칭찬받았던 거나 인정받았던 기억이 있으면 그걸 꽤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타입이거든요. 또 그런 좋았던 기억들이 일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물론 혼자 있을 때 주눅 들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질문자님 옆에는 자꾸만 힘을 불어 넣어주고 넌 할 수 있다,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하시던 일도 더 잘 풀린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확장해서 할 만한 운들도 자꾸만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러한 질문자님한테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와 있냐면 약간은 성격이 장난기 있으면서도 남자 여자 상관하지 않고 모두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이성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나이 상관없이 마음 쉽게 열어주고 쉽게 친해지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딴 데서는 잘 못하는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사적인 얘기들을 질문자님 같은 사람한테는 술술 터놓게 되거든요. 질문자님도 이렇게 장난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쩔 때는 친구처럼 막 농담을 하다가도 또 진지한 얘기를 나눌 때는 또 한없이 진지해질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도 정말 잘 맞는 사람이고요. 하시는 일은 손품을 팔고 발품을 판다 그러죠.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손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조작하거나 그런 일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냥 정보 같은 것들도 컴퓨터에 검색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보러 다녀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고 눈으로 확인하고 조사해야 하는 쪽의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존재감이 큰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겉으로 보기에 훤칠하고 팔다리 길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어떤 영향력이랄까? 체력적으로도 질문자님이 금방 지칠 수 있는데 그걸 받쳐주고 끌어줄 만한 분이에요. 정신력도 강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뭔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두 분이 같이 만나셨을 때 아예 새로운 두 분 다 해보지 않았던 뭔가를 같이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분의 집안에서 지원해주는 힘, 본래 가진 바탕을 보면 막 부유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나고 자란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끈끈한 분일 것 같아요. 애교도 많아요. 눈치도 빠르고 질문자님 마음속에 뭔가 나는 이런 상황일 때 불안해, 이런 상황일 때 좀 자신감이 떨어져 하는 부분들을 이 상대분께서 다 눈치 있게 캐치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이는 카드로만 봤을 때는 연하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막 난 연하는 싫다, 만나본 적도 없다 하셔도 연하와의 가능성이 좀 이어지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너무 닫고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자님은 내가 바라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요 전차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자꾸만 잡아 끌어당기고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시는 일 또한 막 밖으로 나가야 되고 여기저기 좀 이동이 있을 것 같고 변화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성향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질문자님은 뭔가 짜잘한 상대방의 감정, 기분 변화 이런 것들에 약간 예민한 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묻어나고 애교 있고 정신력 강한 분과 만나시면 두 분의 합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해석하고 세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 말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에 대한 카드 5장 뽑고요. 상대방에 대한 카드 4장 뽑을게요. 우선 질문자님께서 뽑으신 말은 에너지와 힘을 상징합니다. 이건 황제, 여황제와도 비슷한데 이 경우에는 누가 막 시키는 대로 그냥 고분고분 하시는 게 좀 힘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느 정도 존중도 받아야 되고 잘한다 잘한다 소리도 들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바로 어떤 좀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두거나 아니면 쉬거나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해요. 불편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차라리 회사 생활을 하신다면 명예직이나 어느 정도의 내 이름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내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쪽의 일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도 질문자님의 인생이 앞으로 갈수록 자꾸만 뭔가 독립적으로 내가 주도해야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일단 질문자님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나온 기질을 살펴보면 마음이 되게 여린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음만 약하고 내가 잘 휘둘리면 오히려 세상 살기가 힘들지 않을 텐데 주변 분위기를 캐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내 몫을 해내지 못했을 때 그 죄책감이나 또는 나에 대한 실망,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후회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장점이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되게 말 센스가 좋다? 그냥 어떤 주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본인이 편한 사람과 편한 분위기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 안에서는 대화가 줄줄 이어지도록 유도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성분들을 만날 때도 막 되게 벽치거나 넘어오지 말라고 선 긋고 그러지 않고요. 조용한 장소에서 1대1로 만났을 때 은근히 상대방이 편하게 느끼게끔 해주시는 분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 호감이 생기고 기분 좋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뭔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상황? 대답해, 얘기해줘. 이런 상황에서는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하달까? 감정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나 그때 약간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면 그게 정말 사소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사람을 안 보기도 하고요. 싫은 사람, 좀 감정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랑 있을 때 어떤 내면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질문자님 같은 타입이 감정이 세심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남들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도움받는 입장이 되는 건 싫어요. 차라리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그림자처럼 잊혀지고 싶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더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자님에게는 이성분들 중에서 좀 진지하고 자기 일 할 때는 딱 몰입해서 하고 장난치면서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이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은 당장 내 눈앞에 뭔가 해야 할 게 있으면 그걸 다 끝내야만 놀 수 있는 분이고요. 또 놀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만의 시간을 꼭 챙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상대분도 그렇고 질문자님도 그렇고 이성들로부터 받는 인기랄까? 관심? 호감?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인기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상대방도 그런 이성들의 관심을 좀 받는 편이고요. 그걸 스스로 모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장점 또는 자신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분이실 수가 있겠죠. 근데 하시는 일은 글과 관련이 높은 쪽일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작해내는 쪽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단어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쪽의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미를 전달하고 알리고 게시하는 쪽의 일로도 볼 수 있는데 균형을 유지하는 법 쪽, 카피, 기획이나 계획 쪽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집안에서 부모가 지원해주고 간섭하는 부분은 약한 편이고 본인 능력이 더 뛰어난 타입이에요. 역시나 자수성가 타입에 가까운 분이고요. 너무 안정적인 상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본인이 원래 하던 일 이상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또 자기가 하던 일과 관련돼서 이것저것 가지치기를 하면서 영역을 넓혀가실 수 있는 분이라서 이 상대분이랑 만나면 오히려 질문자님 측에서 얻을 게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자님은 혼자 뭔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받쳐주고 같이 해주고 잘한다고 해줘야 힘이 생기는 반면에 이 상대분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되게 큰 분이거든요. 감정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딘가에 기대기보다는 혼자서만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질문자님에게 너무 기대거나 징징거리는 면이 없어서 편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쓸쓸함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이 좀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들로부터 받는 관심도 좀 있는 편이지만 일단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요. 연애를 하실 때도 한 사람에게 가진 모든 에너지가 쏠려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이는 질문자님보다 어리거나
또는 사회 경험이 질문자님보다 적은 분일 것 같아요. 이게 회사 생활을 별로 안 해봤고 돈을 못 벌고 이렇다기보다는 한 분야에 오래 일하는 분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면서 다른 일을 경험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지식이나 어떤 지혜 같은 것들은 질문자님 쪽이 더 강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센스? 그때그때 대처하는 그런 생각? 사고력 같은 게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상대방이 가진 건 어떤 안정감, 감정적인 위안, 정신적인 버팀목 이런 역할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과 기존에 그냥 아는 사이였던 사람과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사적으로 만난 관계, 친구의 친구, 소개팅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또는 수업 듣다가 일적으로 공적으로 만난 인연과의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동료로서 만나게 되시는 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네 번째 토끼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에 대한 카드 5장 뽑을 거고요. 상대방에 대한 카드 4장 뽑을게요. 일단 질문자님께서 뽑으신 토끼는 어떤 자기만족의 상태를 나타내요. 이때의 만족은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오는 만족이라기보다는 일단 사소한 거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고 실제 인생의 방향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자꾸만 흐르게 되는 팔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일에 좀 마음이 동하고 행복해 하는지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토끼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보통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적응을 굉장히 잘 하게 돼요. 물론 그 순간에는 되게 힘들고 낯설더라도 그냥 시간 문제다 싶을 정도로 새로운 상황을 접하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심지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또 사람 사귀는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 이성에 관련된 운도 늦은 나이까지 꾸준히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니까 인간관계나 이성관계, 사람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정말 힘들고 지쳐서 다 끊어내셔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들어오는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님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보통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일단 질문자님의 기질 속에는 밝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나에게도 향해 있지만 타인을 향해서도 많이 쏠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기분이나 상태도 되게 세심하게 잘 생각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인데 옆 사람이 나 덕분에 너무 좋다 그러고 너무 편하다고 한다. 그러면 또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고요. 연애를 하실 때도 내가 무조건 갑이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져주는 건 또 억울하거든요. 질문자님 같은 타입은 은근히 야무진 면이 있어서 내 거를 완전히 다 잃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내 몫을 항상 남겨두고 누군가에게 베풀든 아니면 생색을 내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질문자님이 누군가와 만나게 되시면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약간은 질문자님 위주로 흘러간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질문자님에게 약간의 회피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막 누가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은 굳이 막 심각하게 파고들어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런 거 안 하고 싶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은 미룰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미뤄두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쩔 때는 되게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손도 많이 가고 약간 허점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속마음은 되게 어른이에요. 상대방 먼저 챙겨주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그러고 심지어 내가 누구 챙기고 이런 것들 잘 못하는데도 일단은 들여다보고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질문자님 스스로는 나 그래 이기적이야 나 내 맘대로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억누르고 참고 계실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와다다다 쏟아내지는 못하시거든요. 마음이 은근히 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자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성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막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약간은 가벼운 연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에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질문자님은 그런 사람 만나면 본인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조금 말수가 없어도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이면서도 또 사람들이랑은 금방금방 친해지는 그런 친화력 좋은 강아지 같은 느낌이 드는 상대가 들어와 있어요. 일단 처음 봤을 때 인상도 좋고요. 선해 보이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이분 또한 마음이 좀 여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감성적인 면도 있고 생각도 많고 깊어서 질문자님의 어떤 공허함,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막막하지? 왜 별것도 아닌 것에 크게 겁내지? 하는 부분들을 이 상대분께서 다 공감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감정을 세심하게 봐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분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획득한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직이나 평생 고용직 또는 이직이 자유로운 기술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일단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이랄까? 어떤 능력, 기둥이 탄탄하고요. 본래 집안에서 지원해주는 힘 또한 강력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분은 사시는 데에 인생이 그렇게 크게 우여곡절이 없었던 그냥 평범하게 긍정적으로 자란 분이실 것 같아요. 집안에서 너가 꼭 성공해야 된다, 네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냥 잘 자라만 다오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해 보이고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질문자님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한 일 쪽으로 자꾸만 인생이 가고 있는데 이 상대분은 경제적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분의 힘이 질문자님을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질문자님은 지금은 아무 생각 없더라도 한 향후 3년 후, 5년 후에 지금 계시는 곳과는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상대분의 나이는 질문자님이랑 또래이긴 한데 그래도 연상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질문자님에게 약간의 엉뚱한 면이 있거든요. 갑자기 뭐 특이한 거, 새로운 거 하고 싶어지고 뭔가 자극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상대방도 누가 잡아당기고 뭐 해보자 끌어주고 하시면 같이 재밌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어떠한 엉뚱한 것을 하자고 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실 거다. 취향적으로, 관심사적으로도 좀 두 분이서 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상대분은 남녀 사이에 어떤 서열? 위아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무조건적으로 져달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라와 달라? 그러면 서로 간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만 조심하시면 두 분의 어떤 성격이나 관심사가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이 상대분으로 인해서 질문자님의 어떤 입지가 더 넓어지는 더 운이 확장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질문자님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